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책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책을 좀 맛있게,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책을 읽히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책 먹보야. 또 읽어줘.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기뻤어요. 왜냐면 우리 애가 정말 입이 무지무지하게 짧아서 정말 되게 엄마로서 참 고생을 많이 시킨 아이거든요. 근데 이런 놈이 자기는 먹보라고 하니까 책이라도 잔뜩 읽어줘라. 얘가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뭔가 답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 애는 진짜 애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한까칠합니다. 입도 짧고 소화 능력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걔한테 제가 밥을 먹이려고 소세지 안에 야채를 무지하게 다져 넣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뭐 먹이는 것도 요런데 뭐책 편식잼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애를 책을 읽히고 싶은데 애가 책을 싫어해요. 뭐 잘 안 봐요. 책 사줬는데 안 봐요. 에이, 우리가 밥 먹이듯이 좀 애가 책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요즘에 책 잘 읽히고 계십니까? 좋은 거 알겠는데 아직 시작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일단 환경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해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은 일단 내 눈에 안 띄는 게 상칙이에요. 하은맘은 제일 좋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3G 핸드폰을 2G로 바꾸래요. 지금 4G, 5G가 나오는 세상에 2G, 문자만 되면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면 책을 본답니다. 근데 내가 사회생활에서 그게 진짜 어렵다.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은 내 눈에 안 띄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자물쇠를 걸어 놓거나 어떤 분들은 정말 필요한 시간에만 확인하는 것, 네, 그게 결국은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텔레비전, 네, 텔레비전 아직까지 연결되어서 집으로 TV 보고 계세요? 네, 책 볼 날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은 얼른 선을 뽑으시는 게 상책이에요. 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셔서 텔레비전 선을 매번 외출 때마다 가방에 넣고 다니는 엄마가 계세요. 저 그분 보면서 진짜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애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애들이 확실히 뭔가 이 세상에 때가 덜 묻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데 텔레비전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선을 뽑아서 들고 다니는 엄마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 여하는 각자에 맞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환경의 주대 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책을 맛있게 읽는, 책을 아이가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이제 생각해 봅시다.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저 나름의 책을 좀 재미있게 보는 방법은 책을 그냥 읽어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읽어주는 것, 읽어줘서 아이한테 흥미를 끄는 것, 그게 제일 기본이겠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주로 했던 방법은 책이 정말 재미있을 때 딱 멈추고 이 다음에 어땠을까? 혹은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아이랑 이야기해 보는 거. 아이가 막 안 달라 죽어요. 안 달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또 그 순간에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소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의 앞이야기, 예를 들어 뭐 안중근의 앞이야기, 뭐 뒷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상상하게 해보고 주인공이 되어서 일기를 써보는 것, 그림 일기를 써보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도 있고, 책을 가지고 그 주인공으로서 감정이입을 해서 역할 연극을 해보는 건 정말 그 책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책을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책을 주체적으로 읽을수록, 그러니까 되게 그냥 책을 그냥 문자로 읽는 게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책을 줄을 치거나 혹은
그 줄을 친 걸 가지고 발췌를 해서 따로 기록을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내 손을 가지고 이렇게 뭐야 갑자기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필사를 해본다거나 혹은 저와 같이 이렇게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토론을 해본다거나 네, 이런 방식이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책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건요. 가장 적극적인 방식, 가장 내 온몸을 다 써서 책을 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책을 보시다 보면요. 그 책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이의 흥미, 아이가 주도해서, 아이가 재미있게 읽게끔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아마 엄마들이라면 많이들 연구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의 전문가는 나잖아요. 내 아이를 보면 사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아이 남자아이들 둘 키우는데 저희 아이들은 바퀴, 자동차, 공룡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목을 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주 뭐 이런 이야기에 많이 푹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아이의 관심사를 넓혀가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을 읽는 아이에게도 그리고 엄마에게도 조금 더 효과적인 독서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목적 있는 독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책을 볼 때 그냥 보시나요? 혹은 목적을 가지고 보시나요? 혹은 만남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삶을 사는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만의 목적을 갖고 시간을 쓰고 만남을 갖고 살고 계신가요? 그랬을 때와 아닐 때는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목적이 있는 만남을 가졌을 때 그냥 만났을 때랑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뭔가 의도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하에서는 그 어떤 어, 결과가 다르겠죠. 그것처럼 독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독서도 내가 책을 쓰겠다. 혹은 내가 이 건강 분야를 이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만의 노하우를 가져가고 싶다. 혹은 아이를 좀 더 잘 교육시키고 싶다.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책이 정말 더 많이 깊이 있게 나에게 고스란히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목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책 리스트를 가져서 그 리스트를 따라서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목적에 따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저는 그 방법으로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걸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저만의 3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줄치기. 그리고 두 번째, 인상적인 부분 접고 거기다 내 생각 쓰기. 그리고 세 번째가 블로그에 기록하고 그것을 나만의 소화 방법, 이를테면 지금처럼 말하는 것 혹은 유튜브에다가 이제 지금 말하는 거죠. 네, 말하는 것 혹은 그 책을 가지고 다시 또 책을 쓰는 것. 이게 가장 책을 좀 구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들을 조금 활용해 보신다면 나만의 목적을 가지고 책을 봤을 때 그 책을 그냥 흘러가면서 나 재테크 좀 해야 되는데 나 뭐 애 좀 잘 키워보고 싶은데 라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책을 읽긴 읽었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내가 그 책에 대한 예의를 다하지 않았고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 목적을 먼저 확고히 하고 그 책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거죠. 예의라 함은 몸을 써서 책을 읽는 거죠. 정말 어떤 분은 제 주변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자와 싸우듯이 책을 본다고. 네. 아주 훌륭한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냥 책을 들이파는 거죠. 그냥 문자를 읽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쓰고 내 온몸을 써서 뇌에 기억되도록 그리고 내 몸에 기억되도록 하는 독서법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독서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주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자면 책을 사봐야 됩니다.
또 이제 주부분들 그러세요. 나 돈이 없어요. 1-2만 원이 얼마나 아까워요. 네. 물론 아깝죠. 맞아요. 그 단돈 1,000원이라도 아끼는 주부들의 마음을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책은 소장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긴 해요. 빌려와요. 어떤 책이 좋은지 아직 모르니까 빌려다 봐요. 근데 정말 좋은 책이다 싶으면 삽니다. 네, 소장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줄 치고 막 글 쓰고 그 책 가지고 다시 또 발췌하고 막 이야기하고 온몸을 써서 그 책을 소화하려고 애쓰고요. 되면 저자를 만나러 갑니다. 저자를 만나면 책은 약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뒷이야기, 차마 책에 쓸 수 없지만 사실 더 살아있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뒷이야기,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은 정말 책은 만남이에요. 만남. 내가 만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찐 만남을 갖느냐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왜 그런 분들 있죠? 나 책 많이 읽었는데 인생이 안 바뀌던데요. 그런 분들은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유명 인사가 있는데 그 유명 인사 주위에 막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수백 명 주위에서 이렇게 겉돌아요. 맴돌아요. 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어. 내 인생도 바뀔 거야. 개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되도록 저자와 찐 만남을 가지셔야죠. 책도 찐 만남을 가져야 인생이 바뀌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책을 아이든 엄마든 찐으로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책 육아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그 교육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보는 아이들의 특성과 왜 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모두 책 읽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